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그 팹리스 개발자, 칩셋 팹리스 업체 개발자 분들의 경력 사원 면접에서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관련된 질문이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사실 그 ARM v8 기반의 ARM 프로세서잖아요. 이 개발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리스크5 기반에서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팹리스 업체 기술 면접에서 대부분 이제 ARM 프로세서 관점으로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또 그 면접에서 리스크5와 관련된 내용 중에 또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관련된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CPU 아키텍처의 차이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시스템에 있는 그 퍼리퍼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이를 이렇게 처리하는 실행 흐름을 이렇게 한눈에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박스가 이제 퍼리퍼럴 디바이스입니다. 퍼리퍼럴 디바이스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라던가 터치가 이제 퍼리퍼럴 디바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퍼리퍼럴 디바이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설명드린 이런 외부 퍼리퍼럴 디바이스, 센서라든가 터치라든가 USB라든가 이런 디바이스들이 외부 퍼리퍼럴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칩셋 내에서도 여러 이제 IP를 설계하는데 이 IP를 또 퍼리퍼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리퍼럴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외부 퍼리퍼럴 디바이스를 이렇게 퍼리퍼럴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박스가 퍼리퍼럴이고요. 여기에 GIC라는 게 있잖아요. GIC. 이 GIC가 뭐냐면 바로 인터럽트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GIC는 제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약자인데요. 이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ARM이란 회사가 설계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입니다. 원래 이와 같은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칩셋 업체에서 자체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ARM 버전 A 데이터 아키텍처로 넘어오면서 ARM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그 ARM 버전 A 데이터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와 연동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설계해서 배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ARM v8 데이터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GI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GIC가 좀 더 인터럽트를 최적화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있고요. 업계에서 거의 대부분 GIC를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RM v8A 아키텍처 기반의 ARM 프로세서 보면은 이제 거의 10년 전에 나왔던 프로세서가 이제 코어텍스 A53, 코어텍스 A57과 같은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세서가 이제 ARM v8A 아키텍처에 속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코어텍스 A 이제 76, 78 이런 이제 프로세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서들은 GIC와 함께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IC 내부에서는 인터럽트를 세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SPI, PPI, SGI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GIC에서는 인터럽트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IC 내부에는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리드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CPU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IC가 ARM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빨간색 이 화살표가 그 동작을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퍼리퍼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면 이 인터럽트를 바로 ARM 프로세서가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만지로 보실 때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ARM 프로세서가 직접적으로 인터럽트를 받아 처리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 자, GIC라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에서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요 해당 인터럽트는 펜딩 상태가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ARM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ARM 프로세서는 바로 인터럽트를 감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ARM 프로세서가 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RM 프로세서가 인터럽트를 이제 딕텍팅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펜딩된 인터럽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ARM 프로세서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냐면 바로 exception을 유발하게 됩니다. ARM V8 아키텍처에서는 인터럽트를 exception의 한 종류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드웨어 레벨에서 ARM 프로세서는 자, exception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0x280, 0x480은요. exception 벡터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프셋 정보입니다. ARM 프로세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ARM 코어가 exception을 유발할 때는 exception 벡터 베이스 주소에서 이렇게 오프셋을 더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점프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작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즉 exception을 유발을 한 다음에는요, 요 내부에서 다양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요 동작은 리눅스 커널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동작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시려면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아크 밑에 ARM64 밑에 커널 폴더 내부에 있는 코드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IRQ 서브 시스템이라는 레이어로 이렇게 실행 프레임이 바뀌는데요.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런 CPU 아키텍처와 무관하게 어떤 객체라든가 오브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PI나 혹은 구조체를 가져갑니다. 이와 같은 구조체를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다라고 하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이제 각각의 인터럽트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박스에 있는 그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그 유발하는 인터럽트의 개수만큼 이 구조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크래시 유틸리티와 같은 디버깅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IRQ 디스크란 요 구조체 내부에는 인터럽트와 관련된 다양한 상태 정보,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의 주소가 요 내부 필드에 있는데요. 이 정보를 읽어서 결국에는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로 호출하는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는 리눅스 커널 내부에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구현된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터치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터치 인터럽트 핸들러를 구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치 페리페럴의 터치 컨트롤러에서 이런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면은,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현한
그 터치 인터럽트 핸들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호출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 프로젝트에서 보면 인터럽트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터럽트가 아예 이제 유발이 되지 않아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 스톰이라는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와 관련된 이런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스템 내부에서는 인터럽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크5에서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리스크5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PLIC가 있고요. CLIC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리스크5에서 정의된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자,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